그리고 배우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제 옆에 그래도 감독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좀 크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낭패인가요? 네, 이렇게 가까이서 인사드리게 되네요. 일단 오늘 이렇게 아직 개봉도 안 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관객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계신 게스트분들은 각자 이름을 밝히라. 감독님부터 소개와 그리고 오늘 관객분들께 대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은 수야들의 연출을 맡은 권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되게 오늘 일단 우리 검은 수야들이 처음 이제 공개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뜻깊은 자리에 함께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런 GV 자리를 또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또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배우분들과 훌륭한 스태프들과 열심히 만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 뜻깊은 자리 좋은 말씀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은 수녀들에서 흰 역할 맡은 문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새해 저희 검은 수녀들과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오로 신부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미카엘라 역의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루. 잘 모르는데 제가 탕후루를 먹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아 수녀 역을 맡은 송혜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떨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여빈 씨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분위기를 살릴지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새벽에 FM 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 혼자 만들고 있는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리 밖에서 인사를 못해서 송혜교 배우님은 예전에 황진이 때 한번 했어요. 황진이 때도 제가 그 프로그램 작가를 하고 있어서 그때 저희 새벽 2시 프로그램에 섭외하는 무례를 저지르고 근데 정말 고맙게도 와주셔서 네, 황진이 때 잠깐 뵀던 인연이 있고 많은 분들이 송혜교 배우님의 필모에서 자꾸 까먹는 이정현 감독님의 오늘이란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때의 기억도 품고 아까 영화를 잘 보았고요. 전여빈 배우님은 죄 많은 소녀 때 한번 뵀는데 그 많던 죄를 다 사함을 받으시고 이제 수녀가 되셨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죄 많은 소녀님으로 또 만나 뵙고 두 분의 배우님과 감독님 오늘 또 처음 뵙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속의 유니아 캐릭터 원래 감독님이 좀 좋아하시는 성격 아니에요? 감독님의 전작들의 주인공들과 캐릭터가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거침이 없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일단 좀 들이받고 보는 캐릭터들이 늘 감독님 영화에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 영화를 처음 시나리오를 보시고 그런 데서 혹시 어떤 반감을 느끼셨는지 어떻게 이 영화의 시나리오에서 처음에 느낀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도 아주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렇게 처음 이 대본을 봤을 때 유니아의 중심으로 일단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미 그 제작을 한 영화사 집에서 그 송혜교 배우님하고는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본을 읽었을 때 일단 대본 자체가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너무 캐릭터 중심에 확 휩쓸려서 진짜 휘몰아쳐서 읽었고
그 유니아의 그 캐릭터와 여정에 따라가는 거에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진짜 뒷부분 결말 부분에서는 이걸 너무 올라해가지고 여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걸 참 하고 싶다. 읽은 내내 어쨌든 혜교 씨의 그 음성 지원이 되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신뢰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대한 대본에 충실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 충분히 상의를 나누면서 작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감독이 하는 일은 활자로 되어 있는 시나리오상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영화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고요. 많은 감독님들이 시나리오에서 그래도 이거 한 장면, 이거 한 이미지 정도는 내가 구현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시퀀스 혹은 이 표정, 뭐 이 장면, 이거 하나는 내가 정말 던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나는 순간이 혹시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또 올려서 보통 이제 창작을 가는 부분에 있는 감독님들 작도 있으시고 혹은 다른 뭐 배우의 중심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 스토리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그거는 워낙 탄탄한 대본이었고 오랫동안 기획돼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스태프들 되게 굉장히 훌륭한 스태프분들 베테랑 스태프분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배우분들도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꿈에 그리던 배우분들이 이렇게 모여졌었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물들의 스토리 라인이 되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배우분들이나 대입시켜서 이미지들은 워낙 열연을 잘 해주셨고 에너지도 넘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화의 특성상 어떤 소품 하나, 미술 하나, 어떤 조명, 촬영 모든 부분들이 진짜 다 하나씩 멈춰보면 되게 다 의미도 있고 좋은데 저는 이 스토리 라인들이 이 대본에서 오는 캐릭터들의 움직임의 서상 그 다음에 둘이 케미 이런 거를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좀 잘 담겼으면 좋겠다 바람이었는데 다행히도 배우분들이 워낙 서로 많이 소통하셔가지고 진짜 그 케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받은 것 같아요. 부분에서. 네. 감독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지고 있어서 지부 있고 그 기자회견처럼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감독님 말씀에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시작하셔도 되고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배우분들도 시나리오를 보고 연기를 하면서 내가 연기를 하지만 나중에 완성된 영화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궁금함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늘 다 영화 처음 보신 건가요? 아니면 기술시설을 먼저 보셨나요? 오늘 다 처음 보신 건가요? 그래서 아마 배우분들도 오늘 본인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영화로 처음 확인한 날이어서 아마 본인들이 궁금했던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을 거예요. 일단 문우진 배우님은 특히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후반 작업으로 완성되는 부분이 커서 촬영하면서도 좀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내 연기가 나중에 어떻게 담길지. 오늘 이 완성된 영화를 보고 느낌이 어떠셨나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네, 뭐 조금 고생을 하기는 아주 살짝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찍으면서 진짜 너무 잘 나왔으면 좋겠다. 현장도 너무 예쁘게 세팅도 되어 있고 촬영 감독님도 너무 잘 찍어주시고 정말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까 진짜 찍으면서도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관객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시사회에서 뭐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육체적인 혹시 뭐 필라테스를 하시거나 뭐 도수 치료를 받으거나 뭐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본을 읽고 정말 힘들 거를 좀 예상을 사실 해서 이 몸과 마음을 조금 단련을 하고 현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필라테스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필라테스랑 많이 안 어울리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있는 개수 중에서는 가장 좀 막내라서 긴장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 선배 배우님들은 영화 속에 담긴 문우진 배우의 연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 좀 촬영 현장에서 문우진 배우의 연기 어떠셨는지 선배 배우님들이 혹시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보신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같이 연기를 하는 순간이 많았고 또 마지막에 구마 씨는
우진 군이랑 같이 감정을 주고받고 해야 됐어서 되게 오래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이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할까, 어린데 너무 어려운 역할인데 되게 궁금했었는데 현장에서 우진 군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섬뜩할 때도 많았고 저에게 약간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지? 대단하다. 나는 저때 저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정말 짜릿했을 때가 많았어요. 네. 참 무서운 사람이다. 왜 무섭냐? 그 구마 촬영 한창 중일 때가 이제 우진 배우 중간고사였어요. 근데 연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하면서 공부도 혹독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몇 등이셨죠? 몇 등 하셨죠? 말해주세요. 등수를 밝히라. 부끄럽지만 6등, 정규 6등 정도.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교 6등이라니.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공부 못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진욱 씨가 악령에 씌웠다고 우진 군이. 무서운 경험을 했죠. 네, 저는. 그 송혜교 씨도 사실은 이런 더글로리 이후로 장르 영화의 시나리오를 주로 이제 보게 되었고 그렇게 장르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혹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화 이제 작업하신 것도 확인한 뒤에 그 기대가 충족이 되셨는지 내가 아직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또 다른 새로운 장르에 제가 도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지금까지 모든 작품들을 다 끝내놓고 봤을 때 저는 아쉬운 부분밖에 안 보여요. 제가 너 이 영화에서 이 작품에서 정말 완벽하게 연기를 했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조금 아쉽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좀 더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만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처음 했던 장르였고 오컬트 장르였고 또 이제 구마신도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만족해요 저는. 근데 이제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영화 초반에 약간 섬뜩했어요. 말씀 참 짜증나게 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직접 그 나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무슨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약간 움찔하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그런데 이제 구마의식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마의식은 당연히 뭐 힘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 어쩌면 저는 배우가 아니니까요. 배우의 입장에서 어쩌면 더 힘들었을 것은 구마는 어쨌든 캐릭터가 행동으로 뭔가를 표현해낼 수 있는데 윤희야 이 수녀가 끝까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윤희야의 결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함께 등장하는 다른 캐릭터도 설득을 해야 영화를 보는 관객도 설득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그 영화 초반에 영화 보는 사람을 설득해 나가기 위한 윤희야의 결심을 설득하기 위한 부분의 연기들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을지가 궁금해졌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윤희야 수녀의 개인적인 서사가 이렇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라고 생각했을 때 저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아픈 사람이긴 하지만 저 아이를 살릴까?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초반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계속 고민하면서 대화하고 보니까 송혜교가 아니잖아. 윤희야 수녀잖아. 그리고 수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좀 독특했던 게 기존에 제가 봤던 오컬트 장르의 영화 속의 두 주인공들은 대부분 좀 끝까지 고독했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뭐 신부님 2명이 마지막까지 그 구마의식을 완성을 한다던가 대부분 좀 고독하고 외로운 주인공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에서는 처음에 유니아, 미카엘라, 그다음에 그 무당들까지 한 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보태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오컬트 장르하고는 좀 다른 감성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왜 오컬트가 뭉클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컬트를 보면서 오싹한 적은 많았는데 왜 오컬트가 뭉클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 마지막까지 외롭게 남아있지 않은 주인공들 때문인 것 같고 그 시작은 유니아, 그 다음은 미카엘라 이렇게 좀 한 명 한 명 자기 동료를 늘려가는 과정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었어요. 전여빈 배우님께서는 이제 자매님이 아닌 같이 칼춤을 춰줄 망나니가 필요한 유니아 수녀를 위해서 함께 그 여정을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유니아 수녀는 처음부터 이제 결심을 굳히고 앞으로 직진하는 인물이라면 미카엘라는 확신이 없다가 서서히 확신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변화와 성장을 해야 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 출발점이 다른 캐릭터라서 변화와 성장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미카엘라는 전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어쨌든 귀태라고 저주받은 아이라고. 근데 희준이를 만나면서 자기와 같은 상황에 놓인 아이를 만났을 거고 어린 시절에 자기를 환기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된 미카엘라는 어떤 정상이라는 범주 안에 자신을 넣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오로 신부님한테 부만은 없다고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구마로 인해서 이걸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방법으로 뭔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뭔가를 치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사람인데 근데 또 그것과는 다르게 행동은 타로를 보면서 점을 치고 수녀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뭔가 역설적인 사람이기는 한데 그런 걸 보면 뭔가 마음의 내적 갈등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되고 싶었던 사회적인 상은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뭔가 자기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유니아를 만나게 되면서는 유니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진짜 이름, 그래서 난 강성애야라고 이제 유니아의 뭔가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차근차근 뭔가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유니아의 선택에 도움을 같이 도울 수 있게 됐던 게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구마하는 주인공들이 십자가보다 담배와 탕후루를 들고 있는 시간이 더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담배라는 소품 그리고 탕후루라는 소품으로 그 인물을 표현하는 것도 좀 재밌었거든요. 명분이 뭡니까? 탕후루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명분이.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사실은 몇 개 이제 어떤 씬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카엘라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런 어떤 영을 느낄 때 단 거를 막 흡입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떤 씬이 사실 삭제가 되기도 하면서 그냥 조금 단 거를 먹는 미카엘라의 습관이 좀 그냥 귀엽게 그려지게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처음에 이 인물을 그리려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영을 느끼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그 허기를 채우려고 그 무서움을 달래려고 어렸을 적 미카가 막 케이크랑 사탕을 막 먹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다소 탕후루가 귀엽게 그려졌죠? 저는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그 한 컷이 그거예요. 담배를 피고 있는 유니아 수녀의 모습. 그건 사실 어디에서도 영화에서도 본 적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대사가 없지만 이미 많은 걸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품이라는 게 그냥 영화 속에 정말 작게 등장하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그 소품의 시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배 하나를 피웠던 유니아의 과거일 수도 있고 담배를 피워 물기까지의 어떤 영화에 담기지 않은 어떤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담배를 물고 있는 유니아나 그리고 탕후루를 이렇게 들고서 지가나를 언제 봤다고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미카엘라의 표정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진욱 배우님은 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약간 좀 외로워지시죠. 유니아 미카엘라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한참 하는 동안 언제나 제가 기존에 하던 행사 장면을 보면 항상 이러고 계시면서 이제야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 전에 인터뷰에서 이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바오로의 그러니까 전사는 무엇이었을까를 혼자 많이 상상해 보셨다는 인터뷰를 보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사를 상상하셨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캐릭터 준비하면서 이 바오로의 그 이전에 영화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를 혼자 어떤 식으로 상상하고 준비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어차피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상해도 뒤만 맞으면 되거든요. 저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대로 상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 푸는 건 그렇다고 뭐 뒤에 뭐 어떤 게 있는 건 아닌데요. 그 다음 편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캐릭터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 또 혹시 제작이 된다면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감독님하고 저희 제작하시는 분들께 슬쩍 바오로 신부의 스피노프를 만드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슬쩍 했었어요. 네, 어쨌든 농담이었고요. 왜 그렇게 천주교 사제이면서 구마를 부정했는지에 대한 게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신을 인정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악마도 인정하게 되고 그 악마가 인간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걸 굳이 부정할 이유가 있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사제이기 이전에 구마에 얽힌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감독님한테 이렇게 얘기 드렸던 건 부모님을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잃었거나 사실은 바오로 신비의 부모님은 그냥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이었는데 그거를 귀신 들린 사람이다, 구마를 행한다 하면서 잃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사제가 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의학으로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법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제가 어떤 그런 진실감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수녀님들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희준이를 구한다. 근데 방법이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네요. 네. 자신이 맡은 인물의 전사를 상상한 건 이진욱 씨밖에 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런 준비를 혹시 혼자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맡은 인물의 전사 같은 것을 한 분도 없어요? 이진욱 배우님만 그러시나요? 미카엘라는 사실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미 대본에 그려져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거에 충실했습니다. 유니아 수녀는 혹시? 저도 대본에 충실했습니다. 네. 상상은 이진욱 배우님 혼자 하시고 3편에 대한 욕심으로 하신 걸로. 네네네. 제 얘기는 많이 다루신 게 없어가지고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의 저는 영화 딱 끝났을 때 아쉬움이 뭐냐면 이제 막 유니아 소녀님께 정이 들었는데 매력적인 캐릭터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끝내버릴 수가 있나? 이게 약간 감독님 약간 여지를 남기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는 데서 끝내거나 마지막에 무덤까지 확실히 박아버려서 이렇게 물론 영화계에는 언제나 쌍둥이라고 하는 치트키가 있긴 합니다만 굳이 나중에 쌍둥이로 부활시킬 게 아니라면 약간 뭔가 열린 결말로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확실하게 처음부터 유니아는 이렇게 사라져야 하는 캐릭터였던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많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도 진짜 대본에 되게 충실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워낙 그 뒤에 어쨌든 스포일러처럼 이제 체부제도 나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제 다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까 진욱 씨의 말을 좀 이어서 하자면 만나 뵀을 때 지금 정확하게 이런 의견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중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바오르 신부라는 인물도 나중이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뒤에 어쨌든 장십자의 바티칸에 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열려가는 궁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유니아는 저는 그게 그 여운이 되게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열일을 한다기보다는 그 시나리오 자체에서 그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강동원 씨 나오게 하려고 확실히 산소를 찍으신 것 같아요. 네. 강동원 씨의 우정 출연을 위한 보석이었다. 네, 그래서 3편에 만약에 나오시려면 이제 쌍둥이밖에 방법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우진 배우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 질문 기회 일단 먼저 드리고 그 질문 분위기 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우진 배우님은 1인 2역을 하신 거잖아요, 일종의. 예, 이게 그러니까 부마자로서의 역할과 그렇지 않을 때의 역할 두 개의 역할을 사실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라서 그 좀 과정도 좀 궁금하고요. 네. 저 사실 제가 다 찍었던 거는 그 악령 연기가 거의 99%. 이거 사실 희준이 정상이었을 때는 그 액자 사진이랑 잠깐씩 그 병원에 누워있을 때랑 저기 봉쇄수도원에서 잠깐 이게 정신이 좀 괜찮아졌을 때 그때인데 사실 그냥 평소 희준이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앳된 순수한 소년? 그런 거를 최대한 좀 담아보자. 그리고 또 악령스러울 때는 완전 악령스러워 보이자 약간 그런 변곡점 같은 거를 최대한 조금 이렇게 주려고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찍으면서 악령 연기가 제일 걱정이었고 고민이었고 항상 찍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으면서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악령 연기를 걱정하면서 시험 공부도 하시는.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함께 촬영한 분들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김국희 배우님의 연기는 어땠나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영화 속에서 무당을 연기하신 김국희 배우님을 제가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에서 이렇게 등장할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함께 연기했을 때 그게 좀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영화를 봤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이번에 같이 연기하면서 국희 씨 팬이 됐어요.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바닷가에서 굿하는 씬을 찍을 때에는 이제 국희 씨 이제 연기할 때 여빈 씨랑 저랑 저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컷이 끝나자마자 바로 둘이 달려가서 너무 멋있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네. 여빈 씨는 어떠셨어요? 국희 언니랑 작품에서 인연이 있었어요. 글리치라는 작품에서 아주 짧게 호흡을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작품에서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되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니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이시래요. 근데 그동안 무당 역할로 제안이 들어왔던 적이 좀 있었는데 다 거절하셨었대요. 근데 이 검은 수녀들은 시나리오를 읽고서 이건 하고 싶다.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언니가 선뜻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저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저희가 효원당 가는데 갑자기 그 선거가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법당 다 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벙쪄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웃음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생뚱하게 느껴져가지고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미안하다 성혜야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면서 안 웃기셨어요. 그 장면. 여빈 씨가 되게 좀 살짝 달라요. 근데
김국희 씨가 그전엔 거절했다가 이 작품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를 혼자 상상해보면 제가 아까 배철수 음악캠프에 출연해서 이 영화 소개하면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오컬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항상 오컬트 장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 안에 있는 악령하고 싸우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나 악령하고 싸우는 장르, 거기서 나오는 재미.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게 악령과 싸우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컬트 장르의 영화라는 게 악령과 싸우는 게 전부인 게 아니라 악령과 싸워서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냥 사람을 살리는 건 악령과 싸움 끝에 그냥 영화 끝에 얻게 되는 결론 정도로만 처리가 되어 있었어서 늘 악령과 싸우는 영화라고 생각했다가 처음으로 이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악령과 싸우는 장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었거든요. 어쩌면 김국희 배우님도 그러한 시나리오의 매력을 읽으신 건 아닐까라고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분의 생각을 상상했습니다. 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질문하신 분 선물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저기 방금 써드신 네. 지금 뒤돌아보신 분 네. 그냥 찍었습니다. 영화 후반에 검은 사제들에 출연한 강동원 님이 나왔는데 추후에 검은 사제들과 협업으로 새로운 후속 작품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걸까요? 감독님도 감독님께. 그 부분은 제가 감히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잘 되면 가능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쪽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영화가 잘 돼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갑자기 선물 얘기하니까 손을 드시는 건 아니겠죠? 거기 맨 뒤에 계신 분 일단 질문 한번 기회 드리고 앞으로 내려볼게요. 질문은 가급적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요, 맨 뒤에 네, 자신이 뽑힐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봤는데요. 마지막에 유니아 수녀가 베드로 열쇠를 배에다가 이렇게 하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열쇠가 국보급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쏘실 때도 괜찮은 건지 정말 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배우님의 해명을 듣겠습니다. 유니아 수녀의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현장에서. 감독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게 이제 조금 비겁하게 표현됐다면 전적으로 제 부족함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 뱃속에 이게 악령을 가둔 상태에서 베드로 열쇠로 그거를 이제 가둬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속으로 가고 어쨌든 마지막에 그 성물의 상자를 바오로 신부가 다시 장미십자에 다시 들고 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수고했습니다. 네. 불에 타지 않습니다. 네, 일반 새가 아닙니다. 제가 수고했습니다. 위협했던 부분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네, 아니요, 제가 수고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수고했으니까요. 어제 안전합니다. 감독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손을 막 벌벌 떠셨는데 이진욱 배우님이 구해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어디 안 보여요? 네네네. 마이크 2개군요. 네.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천주교랑 무속신앙이랑 타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섞여 있는 영화잖아요. 그게 이 영화의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할 때 좀 원했던 효과? 왜 그것의 의도성? 그런 게 뭐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도 그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그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되게 이제 자문이나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아 이런 해석들도 있고 여러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긴 하겠구나도 있지만 우리 영화에서 특히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빈 씨가 설명을 했듯이 자신의 주어진 운명 그 미카엘라가 유니아와 봉쇄수도니오의 병원 앞에서 왜 그렇게 살아요? 핵심이 뭐예요? 구마의 핵심이 뭐예요? 묻고 유니아가 괴물, 내 이름을 성해야 라고 설명하고 다음 신이 보면 타로 카드를 유니아 앞에서 보여주잖아요. 이거 어째 보면 숨기던 어떤 부분들을 유니아 앞에서 미카엘라가 어쨌든 자신을 이제 다름을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순간들이 저는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현재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남과 다른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남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두 수녀가 어쨌든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기준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뭔가 합심한 어떤 그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타로 카드나 그 다음에 그 무속의 애동마저도 마지막에 어쨌든 연대를 하는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을 조금 더듬기도 하고 부적에 어쨌든 근데 마음에 의해서 자기는 어쨌든 희준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연대가 되는 부분들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잘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배우분들 덕에 어쨌든 그 부분들이 좀 잘 담긴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새롭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어떤 지금 인간이 달에 가는 거, 화성에 가는 거를 생각할 정도로 고도화된 사회를 살면서 종교의 의미가 되게 퇴색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하나를 위해서 사실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다다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뭐 하나님이 됐든 뭐 각자 개인이 믿는 무속신앙이 어떤 무엇인가가 됐든 그 마음과 진심 그게 중요하지 않나.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어떤 의미 그런 걸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무속신앙과 막 우리 수녀님들하고 같이 할 때 그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노력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정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3편을 욕심내는 배우답게 그런 이야기를 좀 바로 신부가 좀 전달을 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 앞에 네 그게 손에 뭐 그 손에 빨간 거 들고 계죠. 네 질문하십시오. 저는 그 콜라 마시는 씬에서 전여민 배우님 얼굴은 그 나무 같은데 조명이 왔다 갔다 계속 일렁이고 있고 송혜교 배우님은 밝은 것도 아니고 아예 어두운 톤으로 안정적이게 보이는데 그게 어떤 걸 표현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질문 지금 네. 질문 준비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나뭇잎 그림자 같은 게 그렇죠. 미카엘라 수녀에게는 얼음거리고 송혜교 배우에게는 그게 없었거든요. 네, 그 시퀀스의 연출. 이제 그 씬도 저도 되게 인상 깊은 시나리오도 인상 깊었지만 실제 촬영할 때도 되게 정직하게 어찌 보면 셋업이 어쨌든 구현돼 있고 하지만 촬영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께서 되게 디테일하게 그 부분들을 좀 잡으셨어요. 그리고 두 배우분들의 위치도 어쨌든 최대한 근데 연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근데 보면 되게 셋업이 되게 기본적인 셋업이지만 어떤 건 길게 쭉 들어가고
롱테이크로 가지만 근데 그게 그 둘의 어쨌든 지금 심리적인 윤이아도 그렇고 미칼레도 심정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를 이미지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장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되게 정직하게 좀 찍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하신 분께 드리는 선물이 뭔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 안 들어도 질문 많이 하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타로 카드 패키지라고 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갑자기 더 손을 번쩍 드는 것 같은 제 느낌. 일단 뒤쪽으로 가볼까요? 네, 저기 가운데 손 번쩍 제일 번쩍 드신 분. 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지금 지금도 들고 계신 분. 그 옆이 네, 그냥 찍었습니다. 네. 저는 배우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감정이 올라오는 씬이라든지 있었다면 왜 그런 감정을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 일단 각자 배우분들이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씬이라고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구마씬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또 그 구마씬 다음에 바닷가에서 오진군이랑 이제 정말 평범하게 둘이 마주보고 있는 씬. 그 씬은 찍을 때부터 되게 먹먹했던 것 같아요. 그 씬이 좀 구마씬과 함께 제일 기억에 남고 아무래도 제일 감정 소모가 많이 필요했던 씬이었어서 그리고 또 오진군이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감정이 되게 잘 올라왔었어요. 미카엘 교수. 저는 이제 종탑에 종을 치고 내려와서 이제 우진이의 우진이가 아니고 희준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을 하는 순간 이제 표현이 영화상에서는 안 되지만 어떤 희준이의 열상을 보고 윤희아를 바로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그 누구보다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에 놓였을 윤희아의 얼굴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 순간을 지금 직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바오로 신부님. 네. 그 윤희아 수련이랑 그 대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오로 신부는 이 여자가 정말 수녀인데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구마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좀 나를 세웠던 그 장면이 저는 기억에 남네요. 그 확신에 찬 윤희아 신부 그 윤희아 수녀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씬이 기억에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구마씬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봐도 길게 느껴지는데 정말 오래 찍었는데 그걸 또 한 컷 한 컷 조금씩 나눠 찍었어요. 근데 그걸 한 컷 한 컷 찍을 때마다 정말 악령에 빙의된 느낌을 충분히 받고 대사를 치면서 감정에 몰입을 했었는데 그거 한순간 한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난 몰라 이렇게 여기 저 왼쪽에 하얀 옷 입으신 분들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뒤쪽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 질문 드릴게요. 네,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네. 그 검은 사제들하고 검은 수녀들 모두 12형상을 쫓는다는 공통점은 같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를 제작하면서 검은 사제들과는 다르게 검은 수녀들에만 특별히 부여한 장치나 특별한 차이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되게 이제 원론적인 질문이고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지만 이게 검은 수녀들은 검사들의 스피노프입니다.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가톨릭 교리상 구마가 허락되지 않은 두 수녀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는 거 속에 그 절실한 마음과 그다음에 무속과 하는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오컬트 드라마로서 검사들과는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아까 작가님께서도 웅크렸다고 하셨던 그런 지점들 저도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기부에서 계속 주고받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컬트 장르의 여성 버디무비 장르가 함께 합쳐진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혼자 대답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저기 빨간 옷 입으신 분, 네. 색깔이 눈에 띄어서 몰랐습니다. 네. 네, 그 영화를 보면은 흡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촬영하면서 실제로 좀 힘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술은 하는데 담배는 제가 원래 안 폈어요. 비흡연자인데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고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담배를 정말 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결론은 또 첫 씬부터 빅클로즈업으로 이제 담배 피는 씬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흡연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를. 근데 이제 제가 가짜로 해버리면 유니아의 모든 것들이 다 가짜가 돼버릴 것 같아서 정말 나쁜 거가 몸에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촬영 들어가기 6개월 전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촬영하는 내내 계속 피웠어요. 너무 좋지 않은 걸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영화에는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자연스러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 김국희 배우님이 했던 대사가 생각나요. 꼭 받으셔야 돼요, 건강검진. 네. 더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릴게요. 어떡하지? 누굴 골라야 누굴 골라도 욕먹겠죠? 여기 앞에 아까 이쪽을 더 기회 드린 것 같아서 지금 손 들고 계신 카키색인가요? 네. 제가 색깔로 고르고 있네요. 네. 여기 앞입니다. 네. 이런 오컬트 영화를 찍게 되면은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영화 현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혹시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우진 배우 전교 6등 전교 6등이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거 말고 정말 없었어요, 아무것도. 네. 정말 기이한 현상이었는데요. 네. 다른 배우분들께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물 다 이제 끝났죠. 예, 그래서 이제 질문 기회는 더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끝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검사제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영화 본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10년의 세월을 지나서 검은 수녀들이라는 작품으로 검은 사제들과 어떻게 보면 출발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검은 사제들과는 다른 경로로 나아가는 영화를 이제 함께 만들고 오늘 관객분들께 처음 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도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함께 하신 소감을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감독님부터 여쭐게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오늘 처음 이렇게 공개하고 또 이런 영화에 대한 진솔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 너무 뜻깊었고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제가 곰곰이 또 되짚어 보면서 영화를 또 많이 가슴속에 계속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곧 개봉이 하니까 또 무대 인사도 하고 또 여러 평도 듣고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들 좋은 말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정말 뜻깊었던 것 같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24일 날 대개봉이니까 좀 이렇게 많이 홍보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미난 소감, 네, 좋은 소감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촬영을 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나서야 사실 짧으면 1년이지만 2년 정도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객분들 비로소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기억으로는 내가 만났던 그 캐릭터들이랑 희미해져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다시 관객분들을 만날 때 그때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인물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서 저도 뭔가 생경한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관객분들이 주시는 질문에 많은 생각이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영화를 보고 이 인물을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연기하는 순간이 순간만이 이제 배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관객분들을 만났을 때 그 인물이 진짜 살아 숨쉰다는 작품이 걸어가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미카엘라와 그리고 검은 수녀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엔차 관람 할 거거든요. 같이 엔차 관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걸 듣고 정말 디테일하게 잘 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심 재밌게 보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컬트라고 해서 이제 마냥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족과 함께 해도 참 좋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검은 수녀들과 함께한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인데 조심히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면서 송혜교씨 10년 전 인터뷰를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에 앞으로 다양한 선택을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 10년 전 약속을 지켜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전여빈 씨 인터뷰에서 나의 유니아라고 하는 표현들을 몇 번 봤었는데 그때는 그게 함께 영화 촬영을 한 배우가 느낀 동료의식이나 동지애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미카엘라가 나의 유니아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를 사실 저도 좀 공감하게 됐어요. 이건 결국 끝나고 나면 나의 유니아라고 하는 말을 품고 나오게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예전에 헤어질 결심 DVD 때 했던 얘기인데 이런 장르의 영화를 보면 꼭 그 말을 다시 드리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제가 하는 일이 심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정하는 심판처럼 어떤 영화가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심판이 나의 자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심판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의 역할은 포수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듬직한 포수가 있으면 투수가 새로운 구질의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공을 이 새로 개발한 변화구를 던져도 저 포수가 잘 받아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투수가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포수의 마음을 갖는 관객이 많아진다면 다양한 선택을 용기 있게 하는 배우도 또 다양한 장르를 용기 있게 만드는 감독도 더 많아질 수 있는 한국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와주신 분들은 심판도 계시겠지만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컬트 장르를 새로운 구질의 변화구로 던진 이 영화를 잘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는 포수의 마음이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행사를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오늘 처음 보셨고 아직 개봉 안 했어요. 얘기 막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맨 뒤에 뭐 누가 나온대 그러지 않고 유니아가 끝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스포일러는 최대한 아껴주시고 다른 이야기로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배우님, 감독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깥으로 먼저 이동하실게요. 후보가 좋습니다.